그거는 증상이 있으면 꼭 넣어야 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넣지 마셔야죠. 네.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네. 어느 병원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사실 특히 이제 애매할 몸이 때. 이유 없이 허리가 쑤신다거나 비가 오면 곳곳이 쑤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때 어디를 가야 될지 네. 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짐작 가능한 한 두 군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병원 사용 설명서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본격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노화, 갑작스런 충격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병들어가는 인체의 지지대 206개의 뼈와 100개의 관절 그리고 650개의 근육이 바로 그 주인공. 영화에서 잘못 봐서 그래. 그렇다면 만약 이곳에 이상이 생겼다면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정형외과로 찾아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형외과요. 정형외과. 네. 전 재활의학과.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의 주제는 알쏭달쏭 숨겨진 의학과의 모든 비밀. 정형외과 대 재활의학과. 신체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는 과입니다. 네, 몸의 사지와 그다음에 척추에 있는 뼈라든지 근육, 그다음에 관절, 모든 신경의 질환과 손상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곳을 복구하는 과가 정형외과라면 기능 회복은 재활의학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이들의 출사표를 먼저 들어본다. 저희과에 오시면 재활의학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려져 있는 많이 정형외과에서 치료의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잘하시네. 한 번 연습을 시작했다면 10시간은 기본. 프로게이머 손찬웅, 오래 앉아있죠. 프로게이머 구성훈. 이제 관절을 걱정해야 할 나이 탤런트 김혜경. 승리의 영광 뒤에는 늘 부상의 아픔이. 대학 배구 선수 김한준. 과연 이들은 어떤 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다 뭐 충분히 문제가 좀 예상되는 분들이시잖아요. 프로게이머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렇죠. 한쪽 팔에 의지해서 또 일을 하기 마련이고 또 5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노화 염려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운동선수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만 봐도 제 무릎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정말 미남 스타인데 대학 배구의 스타입니다. 김완준 선수의 문제까지 저희가 구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정형외과하고 재활의학과 중에 예. 어느 쪽으로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뼈에 이상이 있으면 정형외과 가고 근육에 좀 뭉치고 그러면 재활 가고. 왜 그래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죠. 유정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운동선수분들은 이게 뭐 다치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정형외과하고 근육이 파열되거나 찢어져도 정형외과를 간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그럼 프로게이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차라리 안마 사우나 받으러 가고 가야죠, 그분들은. 찜질방 가고 좀 마음을 재활의학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권해진 치료는 과연 무엇일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제1라운드.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주목하시라. 어깨 같은데 근육 뭉치는 거는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되게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에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처럼 장시간 앉아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은 바로 현대인의 생활질환 디스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수액이 탈출돼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디스크를 의심해보자. 첫 번째,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각도를 체크해볼 것. 두 번째, 손을 뻗고 90도로 구부린 자세에서 기침을 했을 때
변화를 살펴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면 디스크 의심. 세 번째, 통증 부위를 살펴볼 것. 지금 표시된 부분이 디스크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통증점. 그렇다면 디스크가 의심되는 프로게이머 2위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첫 번째, 정형외과. 이곳에서는 디스크 환자에게 어떤 치료와 처방을 내릴까? 우선 통증의 위치나 강도 등을 파악해보는 것이 급선무. 디스크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 받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안정을 취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운동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또 마비 증상이 와서 감각이 무디다든지 근육 힘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바로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 지금 보이는 것이 신경을 누르고 있던 제거된 추간판. 두 번째,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선 디스크로 인한 통증 완화가 주 목적. 대표적인 치료법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치료, 밀렴운동법. 밀렴운동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복부에 힘을 준 채로 허리를 들어 올린다. 이때 척추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바닥에 누워 양손으로 허벅지를 가슴 높이까지 당긴다. 이때 허리에 힘을 준 채로 상체 역시 들어 올려 10초 정도 호흡을 유지하며 버틴다. 세 번째, 양쪽 무릎을 90도 정도 굽힌다. 그리고 양팔을 최대한 무릎 높이까지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킨다. 이때도 역시 허리에 힘을 준 채로 1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자, 이제 마지막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양 손끝이 발끝에 닿을 만큼 뻗는다. 역시 허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최대한 상체를 구부린다. 여기서 잠깐 우주인에게서 배운 디스크 치료법이 있다? 바로 무중력을 이용한 치료. 무중력에선 디스크가 듬성듬성하게 벌어지는데 이 원리를 치료에 적용한 것이 바로 무중력 감압 치료.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무중력 상태로 만든 후 튀어나온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시술 시 통증이 없어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한 번에는 되지 않겠네요. 자, 프로게이머 2인의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체험이 모두 끝났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 정형외과? 그 이유는 왜? 특히 그 재활의학과랑